여러분, 물리학의 세계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통 두 종류의 천재가 있죠. 아인슈타인처럼 오직 생각만으로 우주의 원리를 파헤치는 이론가가 있고요. 또 실험실에서 직접 부딪히며 우주의 비밀을 캐내는 실험가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두 가지를 모두, 그것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해내는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바로 핵시대를 연 남자 엔리코 페르미의 정말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페르미라는 사람을 이해하려면 이 말을 꼭 기억해야 해요. 결과가 가설과 맞아도 발견, 틀려도 발견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에겐 실패란 개념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모든 결과는 그저 새로운 발견으로 가는 또 다른 길이었을 뿐이죠. 정말 대단한 관점 아닌가요?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로 들어가 보죠.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습니다. 물리학의 교황. 어떻게 한 과학자가 동료들 사이에서 거의 신처럼,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오류가 없는 존재로 불리게 되었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로마였습니다. 네, 동료들이 그에게 붙여준 별명이 바로 물리학의 교황이었습니다. 이게 그냥 농담이 아니었어요. 그의 통찰력이 워낙 깊고 정확해서 페르미가 어떤 문제에 대해 이게 맞다고 말하면 그건 더 이상 논쟁할 필요가 없는 사실, 거의 물리학의 새로운 법칙처럼 받아들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놀라운 점이 뭔지 아세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곳이 당시 물리학의 중심지였던 독일이나 영국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페르미는 과학계에서는 변방으로 취급받던 무솔리니의 이탈리아에서 세계 최고 수준의 연구팀을 이끌고 있었던 거죠. 아니, 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했을까요? 페르미가 가진 독보적인 재능의 비밀, 그건 바로 이론과 실험, 이 두 세계의 경계를 자유자재로 넘나드는 그의 능력에 있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그를 세계의 천재로 만든 진짜 핵심이었죠. 보통 물리학자라고 하면요, 이렇게 크게 두 부류로 나뉩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머릿속 아이디어를 다루는 이론가, 아니면 직접 손으로 무언가를 만들어 증명하는 실험가. 대부분은 한 가지 길을 걷죠. 바로 이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페르미는 역사상 정말 몇 안 되게 이 두 가지를 모두 정복한 사람이었습니다. 머리로 생각하는 것과 손으로 증명하는 것, 이 두 분야 모두에서 세계 최고였던 거죠. 정말 드문 경우입니다. 그리고 더 대단한 건 이걸 정말 어려운 환경 속에서 해냈다는 겁니다. 실험 자금은 늘 부족했고 우라늄 같은 필수 재료를 구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였어요. 심지어는 실험 샘플을 들고 연구실 사이를 직접 막 뛰어다녀야 할 정도였다고 하니까요. 자, 이제 페르미의 삶에 거대한 폭풍이 몰아칩니다. 과학과 정치가 충돌하면서 그의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게 되죠. 때는 1938년, 파시스트 이탈리아가 나치 독일과 손을 잡고 끔찍한 반유대주의법을 통과시킵니다. 페르미의 아내 로라가 유대인이었죠. 순식간에 그의 가족은 사랑하는 조국에서 목숨의 위협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탈리아 최고의 과학자로서 마음대로 떠날 수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에겐 치밀한 계획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아주 비밀스러운 정보와 함께 찾아왔죠. 이 타임라인을 보세요. 세계 최고의 영예인 노벨상 수상을 가족을 구하기 위한 완벽한 탈출 명분으로 사용한 겁니다. 정말 영화 같지 않나요? 탈출하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페르미는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파시스트 정권이 노벨상 시상식에서 파시스트식 경례를 하라고 요구했지만 그는 전 세계가 지켜보는 앞에서 단호하게 거부해버립니다. 그렇게 자유를 찾아 미국에 도착했지만 페르미를 기다리고 있던 건 정말 기가 막힌 아이러니였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세요. 당시 이탈리아가 미국의 적국이었잖아요. 그래서 미국의 가장 중요한 비밀 무기를 만들어야 할 바로 그 사람이 정작 적성 외국인으로 분류돼서 끊임없이 감시받고 여행까지 제한받는 신세가 된 겁니다. 그의 임무는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해본 적 없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세계 최초의 원자로 시카고 파일 1을 만드는 거였죠. 스스로 계속되는 핵 연쇄 반응이라는 게 그저 이론이 아니라 현실에서 가능하다는 걸 직접 증명해야만 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도전을 위해 그와 팀원들이 해야 했던 일은 무려 4만 5천 개나 되는 흑연 벽돌을 하나하나 전부 손으로 쌓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스스로를 광부라고 불렀을까요? 당시 세계 최고의 과학자들이 하루 종일 시커먼 흑연 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했던 겁니다. 상상이 가시나요? 그리고 마침내 1942년 12월 2일 그들은 해냈습니다.
이 성공은 단순히 한 실험이 끝난 게 아니었어요. 거대한 맨해튼 프로젝트 전체에 이제 가도 좋다는 청신호를 보낸 역사적인 순간이었고, 바로 인류가 원자 시대의 문을 여는 순간이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페르미의 업적은 이제 역사에 길이 남게 됐죠. 하지만 그의 호기심은 원자보다 훨씬 더 큰 곳, 바로 광활한 우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과학계의 가장 심오하고도 기묘한 질문 하나를 남겼죠. 수십억, 수천억 개의 별과 행성이 있는 이 어마어마한 우주에서 페르미는 아주 간단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런데 다들 어디 있는 거지? 당연히 있어야 할 외계 지적 생명체의 흔적은 왜 이렇게 고유하기만 한가? 이 섬뜩한 침묵에 대한 질문이었죠. 결국 엔리코 페르미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네요. 그는 원자 내부의 힘을 풀어 세상을 바꾼 기술을 우리에게 주었고, 동시에 우주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외로운 존재인지에 대한 거대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의 호기심은 가장 작은 원자에서 시작해서 은하계 전체로 뻗어나갔고, 그가 남긴 기술과 질문은 오늘날까지도 우리에게 정말 깊은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